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나니나니 쿵이랑 보쿠의 탄생이에요. 제가 왜 탄생이라고 했는가 하면요, 원래는 나니나니 쿵이라든가 보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옛날에는 사용되지 않던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사용됐느냐, 막부말,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시대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그 사이쯤에 있는 1856년에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들이 탄생했어요. 자, 이걸 알려면 요시다 쇼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요시다 쇼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중류 계급이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병설가로 성장을 해가지고 양자로 이렇게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상류 계급으로 올라가요. 이 사람이 지식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것저것 배워보겠다고 전국 일주하고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서양에 대한 것들을 동경해가지고 서양에 가는 것들도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유폐가 됩니다. 왜 유폐가 됐느냐, 이게 좀 골 때리는데,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왔을 때, 흑선이 일본에 왔을 때 국호 개방해라 라고 하는 거 했을 때까지만 해도 막부에서는 야, 저 배에는 그 누구도 접근하지 마라, 우리가 교섭을 하고 끝낼 거다, 접근을 아예 불허했거든요. 국법으로 금지를 했는데, 이 요시다 쇼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식을 엄청나게 습득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 대해서 이 아코가리가 생긴 거야. 나는 꼭 저 배를 타고 서양에 가가지고 서양 지식을 배워서 오겠다 라고 하는 불타오르는 지식욕을 주체를 못하고 페리 제독이 타고 있던 배에 몰래 올라탑니다. 다른 사람 한 명이랑 같이 몰래 올라타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페리 제독한테 건네요. 야, 내가 지금 일본 사람이고 너랑 원래 접촉하는 건 안 되는데 너희 나라에 너무 가고 싶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나를 태워줘 라고 했는데, 페리 제독이 이건 안 돼, 내려 해가지고 쫓아보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수를 해가지고 이게 유폐를 당합니다. 1854년에 유폐를 당하는데 노야마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맨 처음에 가요. 근데 1년 정도 거기서 지내다가 이 사람의 사상이랑 사상이 대충 들어맞는 번주가 있어가지고 그 번주가 정치적 압력을 가해가지고 몸을 좀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신의 본가인 야마구치현으로 이제 1855년부터 1858년 사이에 돌아가게 됩니다. 야마구치현이 그때 이제 초슈번이었거든요. 요 일본에서 여기에요, 여기. 이때 이렇게 유폐당해서 돌아갔을 때 1856년에 1년 동안 딱 1년만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거를 자신이 운영하게 돼요.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원래 이 사람 요시다 쇼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병설을 배워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서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배웠던 주쿠의 선생님으로 돌아온 거죠. 사탐이 8장짜리 조그만한 집이에요. 그 집에서 애들 가르쳤던 건데 유폐 중에서 그 집을 조금 확장해서 문화생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게 되게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은 신분에 상관없이 문화생을 받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 말고 다른 문화생을 받아서 뭔가를 가르치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을 나눴거든요. 상류층의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가르치거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쇼카 손주쿠 같은 경우는 신분에 상관없이 문화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분에 상관없이 문화생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학생들이요 어마무시해요. 이 1년 동안 가르치는 애들이 1년 동안 가르치는 애들이요 메이지 유신에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누가 있는가 하면은 하스기 신사쿠 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애니메이션 많이 보신 분들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계급은 중류 무사 계층이고, 이 사람이 요시다 쇼잉이 굉장히 좋아했던 애인데, 조낭 양이 운동, 서양놈들 배척해내고 천황 존립시키자, 이게 조낭 양이 운동인데, 그거 해가지고 이제 기헤타이라고 하는 거를 창설해가지고 의병 운동까지 일으켰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하급 무사 계급의 출신인데, 이 타카스기 신사쿠의 부하로 들어가서 같이 뛰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급 무사죠. 계급이 다르죠. 또 나중에 육군 원수가 되고 내각 총리 대신이 되고 일본의 국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일본 국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후사카 겐즈이라고 해서 의사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도막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부를 끝장내버리자, 양놈들 몰아내고 막부를 완전히 해체해버리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의 대장격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나중에 영국 공사관의 방화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단한 놈이죠. 그리고 우리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토 히로부미, 또 이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농민 출신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어마무시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급이 중류무사, 하급무사, 의사, 농민, 뭐 밑에 서민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류층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르는 호칭이 달랐어요. 그 당시 어떤 식이었는가 하면은 이 농민 계급이라던가 이제 하류 계급, 이제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부를 때 사마를 붙여서 부르고, 이름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농민 계층이었고 타카스기 신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중군 무사였으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타카스기 신사쿠한테 부를 때는 타카스기 사마라고 불러야 됐고,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널 붙였어요. 그래서 이토 도노라고 불렀어요. 타카스기 신사쿠가 부를 때는. 이게 호칭이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가 하면은, 요시다 쇼잉은 원래 외국 문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했기 때문에 눈이 뜨여 있는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수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사상이라던가 지식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토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을 부를 때 이미 그 신분의 격차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부르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눌리잖아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분이 신경 쓰이게 되고 이름만 불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 수업에 방해가 돼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시다 쇼잉이. 그래서 신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요시다 쇼잉이 만들어낸 답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신분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부를 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면은 토론 수업이 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신분에 상관없이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주군이나 군주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미쳐가지고 야 그러면은 주군이나 군주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 뒤에 군자를 붙이면 되겠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나니나니 쿵이에요. 나니나니 쿵. 그래서 이 슈오카 소온주쿠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들, 아까 봤던 메이지 유신의 그 주역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토론 수업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나니나니 쿵이라고 하는 붙여가지고 상대방을 불렀던 거예요. 여기에서 요시다 쇼잉이 학생들을 모두 부를 때 썼던 말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쇼쿵입니다. 쇼쿵. 제군들이라고 하잖아요. 쇼쿵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겨났어요. 서로서로 나니나니 쿵이라고 부르겠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는 쇼쿤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했던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지고 상대방의 신분에 상관없이 약간의 존경을 담아 부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성이 생성이 되고 토론 수업도 활발하게 잘 됐겠죠. 이게 이렇게 불렀던 게 현대까지도 남아있게 되는 초석이 돼요. 어떤 초석이 되느냐, 이때 슈오카 소온주쿠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거 농민 출신이었잖아요.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내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영국 같은 데 다녀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일본의 헌법이라든가 행정체제 개편을 총괄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기초 초석은 다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국회 운영 법안 같은 거 또 이 사람이 거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서로를 지명할 때 무조건 나니나니 쿵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한국에서는 누구누구 뭐 의원님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 불러요, 일본. 국회 그 자료 같은 거 보면은요, 상대방을 지명하거나 상대방을 말을 할 때 나니나니 쿵이라고 불러요, 전부. 内閣委員長木原誠二君、国土交通委員長赤間次郎君、文部科学委員長佐藤明君。 보시면은 이게 초대 의회의 표시인데 여기 보면은 누구 쿤 다 붙어있죠, 이름에.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보면은 왜 국회에서 나니나니 쿵이라고 다 부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슈오카 소온주쿠에서 수학을 했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니나니 쿵이라고 부르면 나를 부르는 말도 조금 다르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는 말.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말은 아까 전에 나니나니 쿵이랑은 반대로 신분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좀 낮추어서 부르도록 할 수 있는 말을 쓰자 라고 해서 이제 요시다 쇼잉이 생각해낸 게 보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시모베라고 읽었거든요. 그 시모베는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하, 신분이 낮은 사람, 뭐 몸종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보크로 읽을 수도 있고 시모베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걸 보크로 읽고 그냥 나라고 쓰자. 왜냐면은 이 한자 자체가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니까 이 말을 쓰면은 나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말하는 말이 되겠지 라고 하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이게 보크라고 하는 말이 슈오카 소온주쿠에서 쓰기는 했어요. 이제 나니나니 쿵이라든가 보크라든가 하는 말을 슈오카 소온주쿠에서 쓰기는 했는데 일본 전역으로 퍼지기는 약간 무리수가 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그 하특소에서 쓰던 말들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는 거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보크라는 말이랑 나니나니 쿵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 전역에 퍼지게 만든, 조금 더 활발하게 쓰게 만들었던 그 주역이 바로 타카스기 신사쿠예요. 왜냐면은 이 타카스기 신사쿠는 기헤타이라고 해가지고 반은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은 무사로 구성되어 있는 의병 비슷한 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도낭양이 운동을 할 때 300명으로 구성돼가지고 되게 활발하게 활약을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가 농민이 반이고 무사 계층이 반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슈오카 소온주쿠랑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부대 안에서 신분의 격차가 발생해 있다 보니까 이 잘 안 섞여, 애들이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배웠던 거 그대로 이 기헤타이에서 칭 문제를 나니나니 쿵이랑 보크를 써가지고 누그러뜨려요, 이거를. 슈오카 소온주쿠는 많아봐야 몇십 명이고 여기는 300명이 넘잖아. 300명이 넘는 일반 계층의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300명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뭐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기헤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그 일본의 일반 서민들이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민중으로 많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쓰는 말들, 그 법률에서 쓰는 나니나니 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봤던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이제 그 정치 쪽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일반 민중 쪽으로는 이제 타카스기 신사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거죠. 보크라든가 나니나니 쿵이라고 하는 게. 이 쇼카 손즈크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인타마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키헤타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키헤타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얘 좀 뭔가 좀 중이병 걸릴 것 같이 생긴 얘가 이제 타카스기 신사쿠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애입니다. 얼굴이 전혀 다르죠. 오늘의 어원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